안녕하세요. 풍요를 누리기 위해 애쓰는 풍요로움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풍요를 누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물질의 풍요를 누려보고 싶어서 당장 할 수 있는 부에 관련된 책을 읽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은 부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으세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돈이 떠올랐어요. 돈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상품 교환을 매개하며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전에는 조갑이 짐승의 가죽, 보석, 옷감, 농산물 등을 이용했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편리한 교환수단인 돈에 대해 인간 심리를 깊이 있게 연구한 행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면서 경제학과 교수인 댄 에리얼리 교수가 부의 감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돈과 관련된 선택 뒤에 숨겨진 복잡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돈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가진 본능들을 극복할 방법들을 또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무려 300페이지를 할애해서 지출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옷을 사기 위해서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옷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2만 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5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2만 원 하는 옷은 30%를 할인해주고 5만 원 하는 옷은 50%를 할인해준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옷을 사시겠어요? 고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5만 원 하는 옷을 사요. 왜냐하면 할인율이 50%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물건의 가치를 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할인율이 더 높다고 느껴지는 것을 사게 되는 거죠. 50% 할인율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정가가 5만 원인데 2만 5천 원을 더 싸게 주고 산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2만 5천 원 절약했네 하는 뿌듯함까지 올라오게 돼요. 사실은 2만 원짜리 옷보다 돈을 더 지불했지만 5만 원짜리 옷은 2만 5천 원을 적게 주고 샀다는 생각에 마치 돈을 더 절약했다는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거죠. 심리적 회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평소에 우리는 교통비를 아끼려고 만원 버스에 고단한 몸을 실으면서도 술값을 거하게 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술값을 거하게 쌌지만 막차가 끊겨서 택시를 타게 될까봐 전전긍긍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에는 1,000원짜리 생수 한 병 사 먹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휴양지에서는 아낌없이 지름신이 발동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스스로가 돈을 합리적으로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버는 것 이상으로 사치를 부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일상에서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토록 모순된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유흥을 즐길 때는 일상생활을 할 때와 다르게 심리적 회계 계정을 사용해서 그렇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마치 돈이 빠져나가는 월급 통장 이외에 다른 통장이 있는 것처럼 이런 비합리적인 속성 덕에 사람들은 이중적인 기준으로 돈을 지출하면서 모순됐다라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해요. 댄 에리얼리 교수가 말한 심리적 회계와 더불어 우리의 감정도 그것에 한몫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지 기분 좋은 소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토록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홀리는 것들에 맞서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출의 고통을 느껴라입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고통을 느꼈어요. 돈이 크면 클수록 고통은 더 심하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편리함을 앞세워서 발명된 것이 바로 신용카드. 카드는 사용 후 돈이 지급되는 형식이어서 현금보다는 지출의 고통을 덜 느끼게 돼요. 카지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현금으로 게임에 베팅하지 않고 칩을 사용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쓰는 행위에는 현실 감각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로 인해 자신의 선택을 덜 의식하게 되고 의미 또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심적 부담을 덜게 만들려고 칩을 사용하는 거죠. 카드보다는 현금을 써서 지출의 고통을 느껴 지출을 막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두 번째, 기회비용을 생각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은요, 무언가를 소비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말해요. 비합리적으로 사용한 돈이 잠깐의 기쁨을 위해 사용한 돈이나 물건이 아마도 우리가 내야 할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는 돈을, 미래의 안락한 집을,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용돈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여행 경비를, 미래의 노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물건을 사기 전에는 의식적으로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이것의 가치는 뭐지? 이것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기꺼이 포기해야 할까? 항상 이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면서 소비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이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어서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함부로 지출하지는 않겠죠? 일단 지출하기 전에 생각을 할 테니까요. 세 번째는 제의와 소비 언어에 속지 말자. 제의와 소비 언어에 속지 말자. 카피라이터들은 소비 단어를 이용해서 소비자가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것과 무시해버렸으면 하는 경험의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소비 단어가 소비뿐 아니라 생산 과정까지 함께 묘사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층 더 많이 고마워하고 그것의 가치를 한층 더 높게 평가하게 돼요. 홈쇼핑 방송만 보더라도요,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고기를 판매할 때 A라는 제품은 80% 무지방 소고기고 B라는 제품은 20%가 지방이 든 소고기라면 이들은 A라는 제품은 무지방에 초점을 맞춰서 건강하고 맛있는 바람직한 측면에 주목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함량에 초점을 맞춰 건강에 해로운 측면에 주목을 하게 만들면서 A라는 제품의 소고기를 구매하도록 이끌죠. 사람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잘 묘사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바로 이 점이 가치의 수준을 바꿔놓는 언어의 마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의 감각은 사람들이 돈을 쓸 때 저지르는 비논리적이며 감상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기업의 똑똑함에 속지 말고 자신이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통제하여서 지출을 줄이고 지금의 나와 미래의 자아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저축을 하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금을 사용해서 지출의 고통을 느끼시고 제의와 소비 언어에 속지 마시고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서 자동 저축을 늘려 미래의 나, 노인이 된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지금의 소비를
미래의 나에게 양보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